예,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저희는요, 횡성 둔내역에 와 있습니다. 지금 유성범 후보와 함께 유세 지역을 다니고요. 여기에 와갖고 또 시민들을 만났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네요. 지금 역에도 사람이 없고요. 도심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전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투표해야 되고 연락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우한 폐렴 사태, 확진자 수를 줄이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말이죠. 이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지금 여당에 유리한 선거를 펼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요. 이번에 꼭 기호 2번 투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요, 유성범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예. 지역이 엄청나게 넓어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48km 달려갔고 유세 지역 갔고, 다시 다음 유세 지역으로 오는데 또 20km 이상으로 오고. 네. 하루에 몇 군데 못 가시겠어요. 제가 맥시멈 다니면 하루에 2개 군을 다니는데 예. 하루에 다니면 한 6개면 예. 제가 선거운동까지 하면 6개면 정도 다닙니다. 정말 너무 넓다 보니까 신인들에게는 진짜 어려운 지역이고, 또 이 지역 자체에 계신 분들이 보수적이긴 하지만 또 언론과 방송이 좌편향돼 있다 보니까 홍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다행히 운이 좋아서 예. 저는 그 홍천이 뒤늦게 들어왔는데 예. 그 홍천에 후보랑 저랑 경선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홍천에서는 유상범이 누구냐, 원경환이 누구냐 이런 상태였는데 당연히 경선을 하면서 갑자기 그 홍천의 후보랑 저랑 이름이 같이 알려지고 그 덕분에 홍천에서 제가 인지도를 빨리 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뭐 다소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거는 저한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말고도 더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말이죠. 대한민국 살리려면은 정말 좋은 후보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번 투표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투표해야 됩니다. 자, 유성범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알아야지만이 또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박한석 부장, 핑크를 어디서 오늘 여기 와서 구했어. 예. 저희가 진짜 이 핑크색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잔발 안 팔아, 핑크색이. 저도 넥타이 찾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핑크색 넥타이가 없어가지고 예. TV 토론 때 핑크색 넥타이 찾는데 한 이틀 정도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잘 안 나오더라고 이게. 잘 안 나와. 요즘 시중에 핑크가 품절이에요. 그만큼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기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뜨겁다라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아까 대화시장에 가서 이 핑크색 등산용 잠바를 저희 신혜 대표님이 구하시려고 찾아봤는데 이미 다 팔려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앞치마를 샀잖아요. 예. 대신 꽝 대신 닭이라고 이 앞치마를 구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위해서 저희가 발빠르게 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유성범 후보 어떤 후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유상범 후보. 사실 검사로서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난 특수통 검사로서 권력형 범죄를 절대 용납 못하는 사명감과 정의감이 넘치던 검사가 바로 이 유상범 후보인데요. 유상범 후보의 후원회장을 누가 맡고 있느냐? 국민 검사라고 불렸던 안대희 대법관장이 지금 후원회장을 맡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유상범 후보를 향한 법조계의 많은 지지 역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충격을 받았던 것이 상대방 후보의 후원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광재인데, 이광재의 전과 중에 절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절도가. 이 강원 지역은 절도가 정말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럼요. 옛날에는 이렇게 밭에 가갖고 뭐 따다가 먹고 막 이랬잖아요. 농민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그럼요. 네. 저 어릴 때도 많이 그거 했는데. 근데 아니,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주민들이. 근데 어릴 때 그랬지만 이 절도는 이게 범죄 기록에 올라간 거니까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횡성이 어떤 고장입니까? 또 소가 유명한 고장이에요. 이 소가 유명한 고장에서 소도둑놈이 나오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요. 이 유상범 후보님 같은 경우는 영월 중앙통 쌀가게집, 쌀집 셋째 아들로 태어나셔서 중앙통 시장 상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나셨다라고 합니다. 이후 서울대 법대를 거쳐서 검사로 취임하신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나쁜 놈들 잡는 데에는 정말 최고의 검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특히 도둑놈도 많이 잡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유상범 검사께서는 사실 전직 검사시죠. 유상범 후보께서 검사로 계실 때 워낙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의 눈에 가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적폐, 적폐, 적폐 이런 말들 늘어놓지 않았겠습니까? 적폐로 내몰리시면서 좌천에 좌천을 거듭하시다가 결국 검사복을 버리시고 문재인 정권 이제는 내가 나서서 이들의 권력형 비리를 모두 근절시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유상범 후보님 같은 경우는 작고하신 어머니께서 평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데 내 아들 너는 그렇게 잘하라. 그리고 결코 부정한 돈은 받지 말아라.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평생을 청렴하고 그리고 강직하게 살아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의 힘 빼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윤석열 검찰은요,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각종 권력형 비리 게이트들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검찰의 힘을 뺀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통 검사 출신이신 유상범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윤석열 총장과 합을 맞춰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데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약으로도 내세운 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든든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 그리고 무너져 내린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 그리고 망가진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시 굳건히 하겠다라는 것이 유상범 후보님의 공약이신데요. 또 오늘 아침에 북한 김정은이가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또 발사를 해버렸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NSC 역시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이 강원도민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불안감을 호소를 하겠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이 분홍색 앞치마를 사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이 분홍색 앞치마를 사게 된 이유가 시장 상인분께서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공산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나와서 돈을 쓰지를 않으니까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먹고 살기가 힘든 지경이라서 눈물로 하소연을 하셔서 저희가 참 보다가 안타까워서 저희 신혜식 대표님께서 이 쌈짓돈을 꺼내셔갖고 이 앞치마를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또 때마침 이 시장 상인께서 추천해 주신 게 이 핑크색 앞치마야.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시장 상인의 마음에는 이미 이 기호 2번 미래통합당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자, 유상범 후보 정말 대한민국 지키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자랑을 혼자 못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자랑은 다른 우리 기자한테 시키는 거고 있습니다. 예. 너무 많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실 검찰 출신이시고 네. 예, 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로 몰려서 네. 엄청난 피해를 당하셨는데 이제 국회 들어가서 법치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공약은 아니지만 이제 언론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국회의원이 되면 제1호 법안으로 뭘 할 거냐 이렇게 저희 질문이 와서 제1호 법안으로는 공수처법 폐지를 법안으로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뭐 공수처법이라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검찰을 힘을 빼고 권력에 대해서 겨누는 칼을 무력화시키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사실상 저희가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은 지금 만들어진 법 중에 가장 폐기돼야 될 제1호 법안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그 공수처법 당연히 폐기가 돼야 되겠죠. 예, 지금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진짜 범죄자, 이 정치범들은 늘어나고 서민들은 힘들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공수처법의 문제는 그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가 9년에서 12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법이 만들어지면 민변 출신들이
검사가 되고 수사관이 되면 그 사람들은 9년에서 12년을 합니다. 그럼 정권이 바뀌었을 때 검찰에서 사정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사건 모두가 무력화돼서 공수처로 이첩을 요구하면 이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권에서 임명받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전 정권의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즉 이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막고 또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자기들에게 칼이 겨누는 것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법이고 저희들 반드시 폐기를 해야 될 법입니다. 예. 강원도 하면 또 이 안보 문제 심각합니다. 예, 저는 후보님의 그 현수막을 보면서 이분은 참 맥이 딱 있는 분이구나. 뭐 그냥 구구절절 뭘 쓰는 게 아니라 경제, 안보, 법치 딱 세 글자. 예. 그 단어를 딱 모아놨습니다. 예. 자, 지금 강원도 어떻게 보면 북한과 접경지대에 있으면서도 최근에는 좀 안보에 대해서 오늘 북한이 미사일까지 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안보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면이 있는데 이것도 좀 주민들에게 각성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천안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연평 해전도 벌어졌습니다. 이 정부가 끊임없이 그것을 국민들의 내려에서 잊게 만듭니다. 대통령이 3년 만에 찾아갔습니다. 거기 억울하게 죽은 장병의 어머니가 대통령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천안함은 누구의 소행이냐고. 그 마지못해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의 그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아픔을 줍니다. 특히 우리 전쟁을 경험했던 어른들 그 모습을 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녀도 우리 정부는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욕을 해도 아무런 대응을 못합니다. 그렇죠. 마구마구 저쪽에서는 대한민국을 난자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려도 이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합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이겠나 모든 국민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세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제 국민들의 자존심을 살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자존심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안보 환경을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 군 우발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심히 큰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우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와 관련되어서 솔직히 많은 국민들 역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한폐렴이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유럽과 미국과는 지리적인 위치가 중국과 매우 근접해 있는 데다가 한창 우한폐렴이 발발했을 때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왔다 가지 않았겠습니까? 즉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아직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우한폐렴 감염자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지금 국내에서는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정부 차원에서 오는 총선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확진자 수를 축소 은폐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급속히 확진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보셨듯이 각종 그 룸살롱이나 뭐 이런 술집 같은 데가 계속 영업을 하면서 급속히 확진자가 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확진자가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김종인 선대본부장의 말씀대로 총선이 끝나면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막아야 됩니다. 자, 강원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강원도는 관광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또 농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시장을 받지만 너무 어렵단 말이죠. 네, 좀 어렵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자, 경제 공약 어떤 게 있는지 우리 강원도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 잘 살게 하겠다 이런 보관이 있으시죠? 지금 상황은 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 상황이 진정되고 난다면은 제가 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용문 혼천 철도와 그 춘천, 홍천, 횡성을 연결하는 철도를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예. 결국 SOC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의 서울과 수도권의 접근성을 높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그 홍천에 그 유입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또 홍천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시간도 짧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영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은 지금 제천까지 연결된 동서고속도로를 바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그 영월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관광객들이 빨리 영월에 찾아올 수 있게 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그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공약이 많지만 뭐 시간상 여기서 주요 공약으로 간단히 SOC 공약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번 선거 무조건 2번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유상범 후보님, 예, 진솔하고 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투표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주변에 전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연락을 많이 해서요,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끌어내야죠. 예, 오늘 내일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정말 발이 땀이 나게 뛰고 있습니다. 예, 후보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살리려고 하는 분들이 자원봉사 뛰어주시고 있고요. 어디 가나 말이죠. 나와서 격려하시는데 이거에 투표장까지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 법치, 경제 모든 것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예, 이 강원도 발전 그리고 정치 발전 위해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유상범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좌파 독재 정치가 계속될 것이냐,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이냐, 너무나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투표장에 나와 주십시오. 주변에 힘든 분이 있으면 같이 모시고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라설 수 있도록 저희 미래통합당 저 기호 유상범에게 투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라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애국 시민 여러분 투표장에 나와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투표장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후보님 바빠갖고 말이죠. 뒤에도 막 지지자분들이 빨리 악수해달라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급해요. 예. 아니면은 여기 한번 이렇게 나오기 힘들어요. 어디 한번 옮길 때마다 이 강원도 지역은 야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유상범 후보님 만나고 싶어갖고 지금 또 역전해서 대기하고 계시네. 예, 빨리 또 만나서 인사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투표 꼭 하셔야 됩니다. 전화하셔야 됩니다. 예, 자녀분들과 함께 손잡고 투표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이 나 투표장 나가기 싫어. 너무 멀어.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요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유상범 한번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상범 화이팅! 2번입니다. 2번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신의 한수 현장 중계팀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총선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국회의원 한두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것이냐 라는 것이 판가름되는 선거인데요. 여러분들 꼭 기호 2번, 지역구 기호 2번 꼭 찍으시고요. 정당 투표도 두 번째 칸, 모든 투표를 다 두 번째 칸으로 해가지고요. 이번에 압도적으로 우리 보수 우파가 승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신의 한수도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정기 후원을 꼭 해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 이상 후원하는 이 정기 후원 국번 없이 1877-1477입니다. 전화 주시면요. 누구나 쉽게 안내 음성에 따라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정기 후원 1877-1477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아, 나는 그때 계좌로 후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국민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0329 0104 262037 예금주는 민초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희 신의 한수 비록 광고 수익 제한 조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지만은 저희는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광고 수익 끊긴다고
겁내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저희는 먹고 삽니다. 이 정기 후원과 계좌 후원 통한 성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